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엔터주에서 이제 뭐 보석 같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공연이나 뭐 극장, 뭐 문화생활 같은 경우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콘텐츠 산업들, OTT 산업들, 뭐 웹툰, 뭐 게임 이런 쪽이 언택트 쪽이 좀 뭐 활성화되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 극장 산업, 문화 산업 하면 CJCGV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 산업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작년에 워낙 힘들었고 근데 사실 CJCGV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전부터 힘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주봉으로 좀 길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에 이 CJCGV는 이제 뭐 12만 원대, 12만 8천 원대까지 간 후에 12만 원대 있던 게 12,000원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대 더 맞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작년에 내려온 거는 이 정도 구간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거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 있다. 그럼 이때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글로벌 시장에 막 진출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2016년 이때 보시면은 이제 중국 공안 이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메르스, 중국 공안 그리고 사드 배치, 사드 보복 있으면서 중국 법인 쪽 쉽지 않은 상황. 여기에 터키 쪽에 진출했는데 터키도 시리아랑 내전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터키 쪽도 리라가 급락하면서 투자했던 것들 손실이 나고 계속 악재가 많이 쌓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정적이죠. 국내 매출은 안정적인데 해외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자꾸 어렵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한 방 맞은 게 이제 코로나였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한 대 맞은 게 설상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두들겨 맞은 게 저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이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은 기존 주가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3만원 부근 요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고 최근에 봄에도 백신 접종으로 해서 이제 24,000원 요 구간 중요한 구간 지지적 테스트 받고 지금 3만원, 31,000원 요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CJCGV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휴식 구간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31,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 자, 3분기부터는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회복될 줄 알고 먼저 올라왔는데 3분기에 뭐 어떻게 터졌습니까? 2분기 끝날 때쯤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 CJCGV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 딜레이 되는 부분 31,000원 넘어가고 확진자가 좀 완화되면은 또 금세 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름에 이 성수기 구간을 그냥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8월 초까지 연장이 됐는데 2주 더 연장되면 8월 중순에 휴가 기간도 거의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도 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이 있던 부분을 날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CJCGV는 이제 조금 속상한 일이 됩니다. 그래도 그럼 4분기부터는 어떨 것이냐? 4분기에는 우리가 9월까지는 뭐 대부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11월이 되면은 전 국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9월까지 그 정도 접종이 정부에서 목표한 접종 뭐 70%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극장 산업은 4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3분기도 후반 쪽에는 뭐 9월 정도에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4분기부터는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31,000원 넘어가면서 4분기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3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수급이 따라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CJCGV의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해외 법인 투자한 부분에 좀 리스크, 뭐 터키 쪽에서 뭐 리라라던가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CJCGV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뭐 적자 전환으로 아예 돌아서 버렸고, 보시면은 2019년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이었는데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하면서 회복되는 구간이었는데 3분의 1 토막 이하로 나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회복되는데 올해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4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면 제일 좋은 거고, 적어도 적자 부분을 좀 줄이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재정 상태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1분기까지만 했는데도 2000% 넘고 3분기랑 뭐 보면은 뭐 2분기랑 뭐 3분기 했을 때 잘하면 이제 뭐 3000%도 육박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게 된다, 흑자가 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부채부터. 과거에 제가 DB하이텍 같은 경우 부채를 해결하느냐고 2016년부터 반도체 섹터 슈퍼사이클 진행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DB하이텍은 제한적인 상승밖에 못 간다. 왜? 부채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18년에 하반기부터는 제가 DB하이텍 거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12,000원 중반 정도 전후 이때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부채를 갚고 나면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기업에서. 그동안은 이제 적자 났던 부분 이제 채우고 부채 부분 메우고 하느냐고 힘썼었는데,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CEO들도 이제 드디어 돈을 좀 만질 수가 있다. 이제야 돈 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물론 CJCGV는 모기업이 탄탄합니다. CJ그룹 쪽에 모기업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수년간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작년에도 뭐 유상증자하고 하면서 돈을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부채를 갚는 역할 정도로 내년까지는 보시면서, 내년에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채 부분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룹사가 탄탄하고 31,000원 넘어가고 앞으로 업황이 회복된다면은 충분히 뭐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만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선호 종목은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31,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극장가 종목들 CJCV 뭐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그 상장할 때는 빅히트였습니다. 빅히트, BTS의 소속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빅히트로 상장해서 급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뭐 어떤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뭐 내가 이거 샀는데 환불 안 되냐라는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빅히트가 사명을 변경해서 하이브가 되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먼저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하락할 때 리스크가 BTS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매출이. BTS 만약에 남자 보이그룹인데 뭐 군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하락할 정도는 아닌데 단기 수급적으로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있어서 밀린 것이지, 이건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만 원 구간 회복하면은 다시금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도 저희가 이중 바닥성 움직임 확인하고 여기 18만 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도전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30만 원보다 지금 뭐 더 좋은 가격권까지 올라왔었습니다. 33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브는 이 정도, 여기까지 1차적으로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BTS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어떻게 돌파했어요? 지분 투자와 M&A를 돌파했다. 가장 큰 이슈로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기획사인 이제 이타카홀딩스를 1조 2천억에 인수한 것입니다. 이타카홀딩스의 저스틴 비버, 뭐 그 전 세계에서 워낙 유명해서 다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스틴 비버라던가 뭐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뭐 월드스타죠. 뭐 이런 이타카홀딩스의 이제 뭐 그 스타들을 이제 품으면서 이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이제 탄생을 했죠. 국내에도 M&A를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고, 여기에 제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 엔터 쪽의 펜 플랫폼 사업들, 이
팬덤을 이용한 활용해서 팬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위버스 컴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위버스 컴퍼니, 이게 네이버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가 진짜 미세먼지만큼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위버스는 이제 하이브와 네이버의 합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SM이랑 살짝 멀어졌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위버스의 이 팬 플랫폼에서 BTS 가장 중심이 되는 월드스타, 비틀즈랑도 비교되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스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나머지 보이그룹, 걸그룹 해서 쭉쭉 들어가면서 YG 쪽에 투자를 했죠. YG 플러스에 위버스 컴퍼니와 하이브가 총 7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블랙핑크가 또 위버스에 합류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그룹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BTS, 그리고 걸그룹 중에서는 지금 전 세계 이제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블랙핑크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가 모멘텀을 찾고 있다. 팬 플랫폼으로 해서 기존의 순수한 기획사, 엔터 기획사 쪽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순수하게 이제 엔터사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겸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실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를 내면서 작년에 멋지게 올라온 거는 이제 하이브가 가장 멋진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안정적인 건 JYP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SM하고 YG는 실적이 그렇게 작년엔 좋지 않았는데 올해 회복을 하는 것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랑 JYP, 이 정도가 이제 작년에 이 수익 쪽에서, 이 실적 쪽에서는 선방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는 워낙 좋고요. 매년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BTS 효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 4대 이제 기획사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YG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YG 엔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빅뱅의 부재, 그리고 버닝썬 사태가 터졌었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회복하고 블랙핑크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빅뱅도 이제 탈퇴한 멤버를 제외하고는 복귀한다라고 하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YG도 이제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YG 순수하게 기업 쪽만 보기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YG 플러스, 자, 위버스에서 직접 투자한 YG 플러스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쭉 쉬다가 한 번씩 시세를 분출하고 충분히 쉬다가 시세 분출 해서 이렇게 시세를 한 번씩 분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한때 시세 분출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신다라면 YG 플러스를 보시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력 가수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음원 수입이나 광고 모델료 같은 경우가 매분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YG 플러스가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YG가 25%를 보유하고 위버스에서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7%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서 위버스랑 하이브가 투자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원에 대한 매출이나 광고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가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개선되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YP는 제가 기존부터 그냥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소폭 휴식을 취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적인 상승,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YP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 요 4만 원대 유지해주면 괜찮고, 살짝 흔들림이 나와도
지금 아래 뭐 61선이라든가 중기적인 추세 정도는 살아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39,000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추후에 다시 보는 게 맞겠죠.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는 하이브 그다음 뭐 JYP 이런 쪽 보시고 YG나 아니면 SM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은 이제 최근에 멋진 상승을 보였는데 무슨 코스닥 작전주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양봉만 그리면서 계속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특수한 효과가 있고 뭐 네이버 얘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SM은 실적 보시면은 YG나 SM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2019년에도 살짝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늘어나면서 그래서 외형 성장은 거두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외형 성장도 이루지 못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65억으로 400억대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 코로나의 뭐 직격탄을 맞으면 이게 뭐 보통은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올해는 강하게 회복해주는 모습 예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수만 이제 뭐 SM의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넘긴다,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각 대상이 카카오, 카카오가 있고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랑 조금 소원해졌다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위버스랑 브이라이브가 합병을 하면서 네이버가 하이브랑 좀 친하게 지내니까 SM에서는 약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네이버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자문단 쪽이랑 이제 계약을 맺고 지분 인수권을 이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결단만 내리면은 이제 SM이 이제 카카오의 품으로 카카오 엔터 쪽이랑 이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권 같은 경우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카카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엔터사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SM은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살짝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그래도 인수 주체가 카카오라면은 카카오 엔터랑 해서 더더욱 이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SM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카카오를 믿고 더 올라간다 해서 베팅을 할 것이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라는 뭐 바로 그냥 2배가 올라왔으니까요. 2배가 올라온 건 너무 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면은 그때 볼 것이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주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콘텐츠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JENM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주인데 너무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TVN이라든가 엠넷이라든가 OCN 같은 이런 방송 채널 사업자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단단하고 안정적이면은 이제 뭐 급등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될 정도로 시가총액도 당연히 높고요. 시총 10위권 안에, 코스닥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면 CJENM을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면 차라리 자회사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안정적인 종목에 해당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뭐 시가총액이 이제 CJENM 뭐 바로 아래 정도에 있기 때문에 단단한 종목은 맞습니다. 동일한데 기대감으로 봤을 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도깨비나 뭐 미생, 미스터 선샤인, 호텔 델루나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작들 이런 부분을 계속 제작을 해왔습니다. 2분기에 이 비수기였습니다. 2분기에는 편성된 부분이 조금 이제 부진해가지고 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지금 넷플릭스랑은 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컨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랑도 이 계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넷플릭스 외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아마존 프라임이라던가 이런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OTT 시장 경쟁, 이 경쟁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가장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업체 스튜디오 드래곤은 볼만하지 않겠느냐,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중소형사 중에서 뭐 3천억대 시총을 갖고 있는데 대신 작지만 알찬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킹덤 하면은 이미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시리즈의 이 성공 신화, 이 부분 이어서 이제 대작으로 지리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뭐 빅마우스라던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던가 이런 대작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A스토리는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J콘텐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J콘텐트리는 메인 사업자 쪽으로 보면은 극장산업 극장산업 쪽 때문에 조금 메인 사업 중 하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아까 CGV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후반 쪽엔 조금 나아지고 4분기에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 이제 JTBC 스튜디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 가는 정도의 이제 제작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여러분들 뭐 스카이캐슬이라던가 밥 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 이런 최근에 좀 사랑받았던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넷플릭스랑 3년 동안 이제 20여 개 작품 이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계속 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이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이 콘텐츠를 공급한 이 이력은 당연히 다른 OTT 업체들에도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이 콘텐츠들이 필요한 뭐 디즈니든 아마존이든 어디가 됐든 애플이 어디가 됐든 J 콘텐츠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꾸준히 계약을 이어나갈 법한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한한령을 서서히 이제 정말 천천히 단계별로 해제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판호 쪽도 좀 열어주고 이런 콘텐츠 쪽을 좀 열어주기 시작을 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에 4월 정도였죠. 중국의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구글이 진출을 못하니까 중국의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코라는 이 업체에서 한국 드라마 탭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 탭이 없어지고 일본 드라마 탭이 있었는데 한국 일본 드라마 탭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방영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곧 한한령 해제를 뜻하는데, 사마네트웍스는 기존부터 이제 중국에 진출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국내 시장을 노리는 곳들은 물론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발을 담궈 놓은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마네트웍스는 워낙 뭐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어르신들도 아실 수 있는, 기억나실 법한, 이제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뭐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빵 김탁구 명성황후 이런 뭐 대작들을 제작한 35년 이상의 전통 있는 뭐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반기에 뭐 송혜교 씨, 뭐 장기용 씨 주연의 이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방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가 가장 뭐 큰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볼 수 있고, 초록뱀은 제가 뭐 워낙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기억나실 텐데, 이제 뭐 추노나 오린 펜트하우스, 뭐 아람브라의 궁전 쪽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 제일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거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하는 것 같긴 해요. 워낙 뭐 핫한 아까 말씀드렸던 BTS 방탄소년단 관련된 드라마, 이게 처음에 실명으로 얘기 나온다고 했다가 이제 가명으로 다시 촬영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방영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촬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BTS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 그 BTS의 팬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BTS 관련 드라마에 대한 판권을 따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초록뱀 미디어의 이제 업계 영향력,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뉴까지만 볼게요. 뉴까지만 보면은 뉴는 기존에 이제 뭐 태양의 후예라던가 뭐 영화 부산행, 뭐 강철비, 뭐 독전 같은 이런 뭐 영화 산업 쪽으로 좀 더 이제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거 몇 번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하게 되면은 한 3분기 말에 4분기 정도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뉴의 자회사에 이 스튜디오 앤 뉴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앤 뉴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불러 모으는 게 디즈니 얘기 나오면은 뉴를 관심목 넘었다가 디즈니 얘기 나온다면은 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VFX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콘텐츠 산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덱스터랑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VFX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타버스 쪽에 엮여가지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 좀 휴식 구간에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지지선 구간에 잘 유지해주고 이격도가 줄어드는 이렇게 이평선이 따라 올라서 이격도가 줄어들면은 11,500원 전후 이 구간을 유지하는지 잘 보시고 여기서 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때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요 구간을 잘 지켜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급등이 나온다라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좀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음 저항인 14,000원을 아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뭐 좀 돌파 시도 정도는 하더라도 휴식을 조금 더 취한 다음에 이격을 좁히고 가는 게 추세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가면은 좀 오래 쉬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죠. 또 이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골드프레임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죠. 워너미디어의 자회사 골드프레임을 인수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 IP를 이용한 트랜스미디어나 뭐 메타버스 뭐 인프라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그럴 때 보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2주 가까이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 취하는 구간, 이런 구간 21선이 올라와서 이제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극장 산업부터 영화 산업부터 시작해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제 연예 기획사들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특수효과 기업들까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콘텐츠 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팬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 엔터 사업이 이제 광고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연 산업 쪽으로 치중이 돼 있던 부분을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상 자체가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쪽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